AWS의 박혜영 솔루션즈 아키텍트님의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용한 업무 혁신 사례, 그리고 AI 애플리케이션의 책임감 심어주기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AWS 솔루션스 아키텍트 박혜영입니다. 네, 제가 오늘 드릴 얘기는요. 많이들 쓰고 계시죠? 생성형 AI 기술로 변화하는 업무 환경. 부제는 아마존 베드락을 이용해서 업무 혁신을 하고 계신 사례들 제가 좀 소개해 드리고요. AI의 책임감 심어주기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세 꼭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오신 분들은 다 개발자분들이십니까? 개발자이신 분들 손? 지금 정말 개발자분들이 다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으기가 쉽지 않은데 개발자 여러분들의 삶을 바꾼 생성형 AI 한번 살짝 보시고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 업무 혁신이 일어났던 AI 사례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책임감 관련된 주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개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주 예전에는 그래봤자 작년쯤일 것 같은데요. 책에서, 매뉴얼에서, 그리고 API 문서에서 가이드라인을 보셨고 깃허브에서 소스 코드를 따고 스택 오버플로에 있는 답변을 보고 많이들 코딩을 하셨죠. 그래서 카피 앤 페이스트가 주를 이뤘잖아요, 우리들. 그죠? 네, 저도 개발자 출신이라 자주 더 이상 개발을 할 필요 없이 복붙만 하면 되겠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이제는 생성형 AI가 자동으로 코딩을 해줍니다. 이렇게요. 많이들 쓰고 계시죠? 쓰고 계시죠? 쓰고 계시죠? 쓰고 계시면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코드만 자동으로 짜주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이 코드는요 하고 코드 설명을 또 기가 막히게 해줍니다. 아주 예전에는 또 에러도 조금씩 있었는데 지금은 나온 코드를 그대로 돌리면 에러 한 줄 없습니다. 놀랍습니다. 저도 지금 고수익 특수작물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이제 앞으로는 뭘 해야 되나 사실은 또 한편으로 또 다른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개발자들이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짠 코드를 사실 운영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회사 업무상 이관된 업무들, 선배들이 만들어 놓고 간 업무들, 타 팀에서 넘어온 업무들, 이전에 있던 코드들을 관리하는 일에 대부분 73%를 쓰고 계시고요. 아마도 생성형 AI가 잘 해석을 해주고 코딩을 업데이트를 잘 해주기 때문에 이런 영역에서 도움을 많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도움이 됐냐라고 물어봤더니 700명의 개발자 중에서 85.5%가 도움이 됐다.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됐다. 대부분의 직군은 보면 개발자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주였습니다. 물론 영업, 마케팅, 인사 곳곳에서 다 쓰면서 효과를 누리고 계시죠. 오히려 반대로 나머지 15%가 도움을 안 받았던 이유는 뭘까가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마도 할루시네이션 아니면 생성형 AI가 미처 학습하지 못한 도메인의 영역 아니면 잘못된 프롬프트 뭘까? 도움을 못 받는 경우도 있구나라는 게 반대로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지금 개발자 입장에서 많은 영역에서 생성형 AI를 쓰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인터페이스는 어떤 걸 쓰십니까? 보통 챗봇 형태를 많이 쓰시죠? 파이썬 코드 짜죠? 챗봇이죠, 그죠? 그리고 나온 답변을 우리는 쓰고요. 그래서 업무 패턴 역시도 프롬프트를 API 챗봇 같은 형태로 넣고 Q&A 답변을 얻는 형식으로 많이 쓰고 있다고 한 50% 정도가 답을 했네요. 물론 자비스 같은 걸 기대하면 좋겠지만 아직은 자비스까지는 가지 못한 챗봇 정도의 수준으로 저희가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존에서도 17년간의 AWS 데이터로 훈련된 지식을 가진 자동으로 코드를 짜주는 Q 디벨로퍼라는 툴이 있습니다. AWS 전반에 걸쳐서 활용 가능하고요. 콘솔에서 여러분들의 IDE에서 혹은 문서 안에서 아마존 Q 디벨로퍼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 기존 코드를 새로
레거시 코드를 변환한다거나 아니면 신규 코드를 작성하시는 데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 잘 아시죠? 기획, 설계, 코딩, 테스트, 배포, 개선까지 쭉 라이프 사이클이 있는데요. 이 전 과정에서 아마존 큐 디벨로퍼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간단하게요. 자, 우선 기획과 설계 단계요. 아직 코딩까지 들어가진 않았어요. 나는 앱을 만들 것인가, 웹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인베딩 소프트웨어를 만들 것인가.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영어로 조그맣게 나와서 안 보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프롬프트는 앰플리파이 같은 걸 쓰시고요. 백엔드는 람다 같은 서버리스를 쓰시고요. 이렇게 내가 웹앱을 어떻게 만들지라고 하니까 이런 가이드라인을 기획 단계에서 주었습니다. 자, 나는 자바 코드로 설계를 할 거야. 자바는 어떻게 해야 되지? 메인 코드 작성하시고요. 제가 조금 더 빨리 읽고 있네요. 그리고 AWS SDK라는 라이브러리를 넣어서 코딩을 하시면 돼요 라고 이제 간단한 설계, 게팅 스타트 정도를 이제 알려줍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단계는 아마 다음 단계일 겁니다. 코드 구현에서요. 이제 코드를 시작하면서 무슨 코드 짜죠? 라고 그러면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고, 혹시 기존 코드가 있다면 기존 코드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주석도 좀 달아줄래? 라고 하면 이렇게 별표 쳐가지고 주석도 기가 막히게 달아주죠. 하지만 코딩을 하는 우리는 이 요건만 있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더 있습니다. LG가 원하는 회사 컨벤션, 코딩 컨벤션에 맞춰서 코딩을 하거나 아니면 나의 코딩 스타일에 맞춰서 조금 더 맞춤형으로 코딩을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니즈가 있으시죠. 네, 이런 것들 가능합니다. 큐 디벨로퍼는 코딩에 대한 커스터마이징을, 물론 레그 기반이겠죠, 하실 수 있고요. 실제 테스트할 때요, 막상 코딩을 다 짜놓고 이제 보안 같은 것들이 테스트 단계에서 많이 걸리죠. 지금 사례는 DB 접속을 하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하드 코딩 해놓은 케이스라 위험합니다라고 이제 찝어주는 사례입니다. 주로 이제 AWS 이제 아마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테스트할 때 가장 많이 걸리는 그 코드가 뭡니까? 저희는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권한이 없습니다. IAM. 권한이 없어서 배포를 못하거나 DB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 이제 요 단계에서 걸러질 거고요. 에러 코드를 가지고 그대로 물어보면 다이나모 DB에 액세스 권한이 없네요 라고 알려줄 겁니다. 그게 이제 테스트, 배포 요 단계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다 만들어 놓은 코드를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상황도 많으실 겁니다. 이전 담당자가 만들어 놓은 코드, 퇴사하고 남겨진 코드, 하지만 히스토리가 전혀 없죠. 주석을 그렇다면 우리가 열심히 달까요? 잘 안 달죠, 그죠? 기존 익숙한 방식으로 코딩을 하기 때문에 이럴 때 생성형 AI에 코딩을 주면 기존 코드를 분석해주고, 필요하면 아주 오래된 버전, 예를 들면 자바 7 버전을 11, 12, 17 이런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때 자동으로 생성형 AI를 이용하시면 코드 변환을 자동으로 해줍니다. 물론 요 때도 기존에 있던 코드를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레그 기반, 지식 기반 DB라고 밑에 표시되어 있는데요. 저런 부분들을 참조해서 커스터마이징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아마존 큐 디벨로퍼라는 코딩을 만들어주는 툴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는 코딩이 아니라 개발자 없이 프롬프트만으로 앱을 만들어주는 소프트웨어도 있습니다. 요거 이제 따끈따끈하게 이제 올해 나온 서비스인데요. AWS 앱 스튜디오입니다. 로코드 기반이고요. 개발자가 없어도 되고 프롬프트만으로 앱을 만들어줍니다. 간단하게 데모를 준비했는데요. 이 데모는 채용에 관한 인터뷰, 아마 채용도 많이 보실 겁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이제 질문을 하는지, 질문을 만들어주는 앱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만드는 화면 대충 보셔도 이해되시죠? 내가 어떤 DB를 쓸까 정도만 만들어 놓고요. 내가 원하는 프롬프트를 이제 입력하기 전에 템플릿이 몇 개가, 샘플 프롬프트라고 해서 템플릿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비슷한 거 하나 잡아오고요. 영어라서 한글로 살짝 변환을 했습니다. 뭐라고 쳤냐 하면 마케팅, 개발자, 그리고 우리는 대리, 사원급을 뽑을게. 그리고 질문은 이전 경력, 성공 실패 사례 이 정도를 질문할 수 있도록 앱을 만들어 줄래?
라는 정도의 프롬프트만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옆쪽에요. 지금 생성형 AI가 열심히 답을 꺼내는데요. 영어라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미리 보기. 이 정도만 하면 사실 앱이 끝난 거예요. 앱 생성이 완료됐어요. 다이나모 DB라는 곳에 아까 말했던 프롬프트에 넣었던 요청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꺼내고요. 나는 질문에 들어가는 대리를 뽑을 건지 아니면 개발자를 뽑을 건지 이런 것들만 명시를 하면 자동으로 앱이 저렇게 나옵니다. 네, 질문 생성 목록 보이시죠? 네, 저렇게요. 끝입니다. 그리고 테스트 해보고요. 문제 없으면 배포를 합니다. 버전 1으로요. 이렇게 하면 앱 개발이 끝납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요구사항만 명확하다면 내가 원하는 앱은 내가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생성형 AI 시대에 저희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두 가지 AWS 서비스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 또 LG에서도 예전에는 GPT만 아시던데 베드락도 많이 아시더라고요. 베드락이 뭐예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베드락은 영어로 뜻풀이를 하면 기초석, 초반, 초석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성형 AI의 기초가 되는 프레임워크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큰 특징은 단일 API로 다양한 생성형 AI 모델을 선택적으로 쓰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말 그대로 코딩을 한번 해놓고요. 모델 아이디만, 모델은 지금 보시는 이렇게 한 6개 정도의 모델들이 있는데요. 위에 건 제공사, 프로바이더, 밑에 조금 더 작게 있는 영어는 모델이죠. 눈에 익숙하신 모델도 있을 텐데요. 예를 들면 두 번째, 엔트로픽의 클로우드 많이 쓰시죠. 요즘 GPT보다 더 성능이 좋아진 3.5 소넷 최신 버전은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 옆에 메타, 라마 3 그리고 스테이블 디퓨전, 아마존 타이탄 뭐 이런 여러 모델들이 있는데 단일 API로 모델 아이디만 바꿔 끼면 여러 가지 모델을 선택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제가 이 사례를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지금 보시는 4가지 모델을 엮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기획 단계에서요, 편안한 신발을 만들고 있습니다. 클로드에 나는 산책하기 좋은 신발을 살 건데 신발 기획해줘 라고 했더니 클로드가 옆에 이렇게 기획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기존 제품용,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제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나는 런던을 배경으로 한 사진을 찍고 싶어. 내 제품은 그대로 두고 배경만 런던으로 바꿔줘 라고 했더니 스테이블 디퓨전이 런던으로 바꿔줍니다. 사실은 이런 거 만드시려면 스튜디오 작업을 한참 하거나 실제 런던 가서 찍으셔야 되거나 수많은 비용이 발생하죠. 하지만 생성형 AI 시대에는 마스킹으로 내 제품만 마스킹 해놓고 주변을 생성형 AI로 클릭만 하면 이렇게 배경이 나옵니다.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클릭을 하시면 되죠. 그리고 SNS에 뿌릴 거니까 주라식2에다가 홍보 문구 작성해줘. 이제 이런 거 기가 막히게 작성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검색, 여전히 검색은 중요하고 랭킹은 중요하니까요. 랭킹 모델에 잘 걸릴 수 있게 주요 검색어도 좀 뽑아줄래? 타이탄한테 물었더니 잘 걸릴 수 있는, 누구나 쉽게 쓰지 않는 그런 단어들 이렇게 뽑아줍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걸 총 구성해 보면요, 제품 구상에, 디자인에, 카피라이팅에, 그리고 최적 키워드 생성에 베드락 하나만을 가지고 개발을 한 케이스입니다. 이 사례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EDM, 아마 오늘 마케팅 팀에서 오셨다 그러면 한번 적용해봐야지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완벽한 라이드 제목을 뽑고요. 어떤 모델을 썼을까요? 여기 차가 신차 4개가 있는데요. 차를 뽑아내고요. 옆에 블라블라블라 고객님, 이 모델이 새로 나왔는데 저렴하게 안전하게 나왔습니다 라는 EDM을 이렇게 뽑아놓은 이 모든 곳에 사람이 하나도 들어간 게 아니라 모든 곳에 생성형 AI 모델들이 곳곳에서 작업을 했죠. 지금 봐서는 한 2-3개의 모델을 섞어서 이런 EDM을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개발자분들이신데
지금 뭐 LG에서도 베드락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POC를 하고 계시고요. 업무 혁신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이외에 주변에서는 이런 AI를 가지고 어떤 업무 혁신을 했는지 한번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챗봇 아까 40% 이상이 쓴다고 했잖아요. 스타벅스 요거는 여러분들 사이렌 오더 익숙하실 텐데 사이렌 오더가 아니고요. 직원용 앱을 챗봇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왜 의미가 있냐면 매장 직원들 자주 알바생들 바뀌잖아요. 훈련해야 되죠. 프리젠 오리엔테이션 하루 이틀씩 하고 이제 이런 것들 챗봇에 바로 물어봅니다. 직원들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직원들에 대응하는 업체인 지원센터에서도 이제 이런 가이드들 우리 저기 매장 직원이 육아휴직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런 것들 이제 다 앱에서 물어봅니다. 이제 블라인드에 이건 실제 캡처입니다. 블라인드에 사실 별로 좋은 얘기 안 나오잖아요. 근데 블라인드에도 훈훈한 미담이 잘 맞춰 95% 답도 잘 나와 95%뭐 이렇게 블라인드에서도 훈훈한 미담이 이어지는 생성형 AI 챗봇 사례고요. 두 번째는 이미지 생성. 아까 이제 비싼 요거 이제 뭐 그 이커머스에서 대부분 차용하고 계신 사례들인데요. 실제로 모델 옷을 갈아입히고 한 벌만 입을까요? 색깔 다른 것 깔별로 다 입어봐야 되고요. 디자인 다른 거 다 입어봐야 되죠. 이제는 깔별로 입어보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사람까지요. 다 생성형 AI가 만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그 구매하러 들어가시면 사람이 입은 실제 사진 픽사가 아니라 생성형 AI가 만든 사람과 디자인 옷을 보고 이제 우리는 옷을 골라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제 위에 주황색 박스가 아까 베드락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모델 중에 어떤 모델을 썼는지를 지금 마킹을 해놓은 건데요. 뭐 관심 있으시면 나중에 배포되는 자료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한번 해본 건데 요즘에 그 버스 정류장 왔다 갔다 하니까 그 프라엘 요거 그 유진님이죠. 아시죠? 여러분들 SES 세대 다 아시죠? 네, 저분이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예, 실제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오랫동안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중간에 있는 사진은 인스타그램에 나와 있는 사진인데 스튜디오에서 아니면 디자이너가 한 땀 한 땀 만든 작업이라고 합니다.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프라엘 요 제품을 가운데 마스킹을 처리하고 주변 색상만 이렇게 배경만 아까 뉴욕 사진처럼요 변경을 해봤습니다. 생성형 AI의 장점은 퀄리티가 좋다? 물론 퀄리티 좋은 것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앙에 있는 제품 사진을 두고 배경을 마음에 안 들면 돌려끼기를 할 수 있다는 생산성이 가장 큰 장점이죠. 지금 보시는 사진들 한 10분도 안 됐네요. 예, 프롬프트 넣고 마음에 드는 프롬프트 배경사진 뭘로 해줘라고 하면 수십 장을 찍어내니까요. 아마 업무 생산성, 아마 비용 면에서 탁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요. 이거는 웅진 사례인데요. 쓱 지나가는데 혹시 봤는지 모르겠네요. 여기는 두 가지 모델이 쓰였는데 보통 우리 요즘에 이력서는 넣지 않지만 간혹 양복을 입은 사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양복 입고 사진관 가서 찍지 않으시죠? 그냥 대충 사진 찍고 요 위에 있는 빨간 박스 방금 지나간 그 사진에 있는 양복은 생성형 AI가 입힌 양복입니다. 사진도 저렇게 변조해 주고요. 밑에 지원 동기, 입사 동기 뭐 이런 것들은 프롬프트에 내 이력을 대충 써놓으면 면접자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포맷으로 이력서를 저 빨간 박스요. 자동으로 써줍니다. 물론 여기에 추가로 내 MBTI가 이런데 그러면 기가 막히게 내 성향은 뭐 이런 식으로도 말을 해주죠. 이제는 한 5분 정도면 이력서도 뭐 이력서 내기 귀찮아서 이직을 안 하신다는 분도 계신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이력서도 빨리빨리 생성형 AI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멀티모달은 이제 이미지를 읽어내는 기술이 이제 많이 발전했는데요. 두 가지를 비교해 봤는데 앞에 있는 건 중앙에 있는 거요. 클로우드 3 소넷 버전이고요. 그 옆에 있는 건 그 후에 3개월 후에 요즘에 이제 GPT와 모델 경쟁을 하면서 거의 3개월마다 모델을 새로 꺼내는 엎치락뒤치락 하는 작업을 하는데 3개월 후에 3.5 소넷이 나왔는데요. 그런 말도 있어요.
파인튜닝 하지 말고 기다리면 새 버전 나온다. 그거 쓰는 게 낫다. 이런 말도 많이들 하십니다. 보시면 3.5에서 이 멀티모달에서 좋아진 건 브랜드를 읽습니다. 어떻게 저 사진을 보고 저게 무신사에서 나왔는지 저는 모를 것 같은데 브랜드를 읽어내고요. 그리고 중간쯤 보면 프린트, 어떤 패턴의 옷인지를 읽어내고요. 이런 꼭 이커머스에서 필요한 기능들이 하나씩 보강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걸 사용한 곳이 있는데요. 요거는 3.5는 아니고 3.0, 클로드 3.0을 이용한 것인데 위에 빨간 박스 두 줄에 보면 이제는 멀티모달 기능이 좋아져서 색상이 뭐고 프린트가 어떤 패턴인지 이런 것들을 필터링할 수 있는 옵션을 생성형 AI 기반으로 올려놨습니다. 이커머스에서 이런 활동들은 아마 LG 비즈니스에서 이런 것들이 그 이미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아마 곳곳에서 있을 텐데 이커머스 영역에서는 아주 핫한 부분이고요. 뭐 이런 것도 많죠. 사진 쓰고 댓글 달 때 사진을 첨가하면 네가 그 옷을 입은 사진 그러면 포인트를 더 줄게.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포인트만 더 받으려고 엄한 사진을 올리죠. 이런 것들을 원래 사람이 다 판단했는데요. 이제는 형성형 AI가 읽을 줄 아니까 이건 옷 입은 사진 아니잖아 라고 바로 이제 거부를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한 20분 정도 제가 그 생성형 AI 관련된 사례와 AWS 서비스 2개 그리고 이 전체를 감싸고 있는 베드락이라는 서비스를 빠르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생성형 AI 책임감을 한번 심어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쓰실 때 당당하게 나는 생성형 AI로 코딩한다라고 손들어 주셨는데요. 실제로 물어보니까 개발자들 대부분이 몰래 쓴다고 얘기한 비중이 30%나 됐습니다. 몰래 사용하는 이유는 회사가 안 알려줘서, 팀에서 가이드 안 줘서, 팀장님이 알려주지 않아서.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파이썬 코딩 짜줘라고 S3 업로드하는 파이썬 코드 짜줘라고 하면 짰지만 누가 물어보면 제가 짰다고 합니다. 살짝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걸 다 생성형 AI가 짰다고 해도 되나라는 뭐 자의반 타의반 확실히 서진 않는데요. 우리는 이렇습니다. 회사는 어떨까요? 회사도 동일합니다. 누구도 회사에게 생성형 AI를 쓰라고 하지 않았고 지금의 우리의 단계는 사내에서 테스트를 해보거나 아니면 POC를 하는 정도죠. 이제 회사도 공식적으로 생성형 AI를 써야 된다는 걸 주장하고 있는 게 사실 올해의 패턴이기도 하고요. LG 케이스 같은 경우는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작년, 재작년, 올해 뭐 다 POC 많이 하셨고요. 만들어 놨던 거 이제는 랜딩존이라는 거 만드셨죠. 랜딩존이라는 생성형 AI 기초 보안이 구비된 인프라 위에서 이제는 생성형 AI를 만드는 게 올해부터 이제 바뀐 겁니다. 혹시 이전에 바깥에서 만든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이 있다면 이제는 이 랜딩존 안으로 가져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사내 규정에 맞으니까요. 그래서 이러려면 회사에서도 정확하게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책임감입니다. 우선 조직에 맞게 AI 모델은 AI 자체적인 이 거버넌스를 갖고 있는데요. 우리 회사 거버넌스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 조직에 맞게 AI 모델의 보안 기능을 수정하셔야 되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싱큐나 아니면 뭐 TV나 지금처럼 가전에서 데이터를 끌어올리는 LG전자 같은 경우에서는요. 개인정보 보호, 뭐 물론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닷컴에서 LG닷컴 뭐 등등해서 개인정보 수집하시잖아요. 이런 것들 다 생성형 AI 접목을 시키실 텐데 그때 개인정보 처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개인정보는 내년부터 이제 법이 더 강화돼서 무조건 필터링을 하거나 삭제를 하거나 이런 요건들이 있죠. 개인정보는 특별한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생성형 AI 모델을 섞어서 쓰실 때는 일관된 정책을 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클로드는 이런 보안 규정에 각별히 신경 쓰는 회사인데요. 아마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오픈 AI의
에서 있던 팀들 중에서 이런 거버넌스가 서로 컴플라이언스를 어떻게 가져갈까,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까가 서로 맞지 않아서 일부 팀들이 나와서 엔트로픽이라는 회사를 세웠고 거기서 이제 클로드라는 모델을 지금 열심히 지금 만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어떤 생성형 AI를 쓰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보안 정책이 다른 게 현실입니다. 이제는 일어나 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가드레일이라는 기능을 베드락에 추가를 했습니다. 가드레일은 여러 파운데이션 모델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실 수 있고요. 주 기능은 유해한 컨텐츠나 아니면 단어를 필터링해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인물, 폭력물 이런 것들 나가면 안 되죠. 그리고 거부된 주제, 예를 들면 종교, 정치 편향적인 얘기 뭐 이런 것들 허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 식별 정보 이런 것들은 자동적으로 마스킹 처리를 하거나 삭제를 하는 기능들이 있어야 합니다. 화면 넘겨가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텐츠 필터링은 프롬프트와 그리고 응답되는 곳에 동일하게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크게 필터링하는 내역으로는 증오, 모욕, 성적인 내용, 폭력, 그리고 위법 행위, 프롬프트 공격 이런 것들을 낮음부터 높은 수위 단계적으로 이제 조정을 하실 수 있고요. 단어 필터링, 경쟁사 Y 딱 떠오르는 데 있으시죠? 저희도 내부적으로 다른 회사 얘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들이 조금 있는데요. 아마 회사마다 이런 것들 다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만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나 우리 서비스, 생성형 AI가 만든 서비스에서 경쟁사 얘기가 나가면 대략 난감하죠. 그래서 경쟁사는 자동으로 필터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하셔야 되고요. 개인 식별 정보, 예를 들면 이름, 전화번호, 주번 뭐 이런 것들 마스킹 처리하거나 아니면 없애거나 이런 것들 들어갑니다. 한번 새로 나온 서비스이기 때문에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간단하게 보고 가겠습니다. 시작하기 눌러서요. 저쪽 옆에 있습니다. 가드레일 생성하기 누르시고요. 뭐 이름 정도는 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롬프트 강도를 어떻게 할 건가 아까 설명드렸죠? 네, 중간 정도로. 네. 그리고 응답 필터에 대해서도 동일한 프롬프트 강도로 이렇게 주고요. 주제 같은 것들은 여기는 무슨 투자 이런 것들 이런 주제가 나오면 필터링해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특정 단어 아까 경쟁사 Y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찬가지네요. 경쟁사 Y는 필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정보는 마스킹을 할 건데 블로킹이 아니라 여기서는 아마 주번을 하네요. 네, 그리고 주번 패턴 마스킹 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혹시라도 답이 없으면 기본 디폴트 안내 문구 sorry라고 나가네요. 이렇게 해서 생성하기 누르면 끝입니다. 이렇게 하면 많은 생성형 모델들이 있는데 이 전체가 이 가드레일이라는 엄브렐라 안에 갇혀서 프롬프트를 찍거나 아니면 응답을 할 때 이 규정을 따르게 되는 서비스입니다.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시면요. 이건 프롬프트인데요. 투자를 본드 살까 골드 살까 투자에 대한 주제죠. 그랬더니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응답에 대한 주제네요. 응답에 보니까 개인정보, PII 정보가 있었네요. 그래서 응답에 마스킹이 돼서 나갔습니다. 프롬프트나 응답이나 동일하게 이런 가드레일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 데모로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아마존 베드락 이름이 좀 이상한데 AWS가 이름을 잘 못 지어요. 아마 S3 아시죠? 뭐죠? 심플 스토리지 서비스? 네, 제가 듣다가 S3가 이렇게 엉망진창인 이름으로 만들었나 싶었는데 베드락, 머릿속에 쏙 안 들어오지만 이름을 이렇게 지었고요. 초석, 기반 이런 뜻이고요. 단일 API 안에 다양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꽂아서 모델 아이디만 바꿔 끼면 여러 모델을 동시에 쓰실 수 있는 그런 서비스고요. 여러분들 레그 많이 쓰실 겁니다.
우리 회사 정보들은 기본 파운데이션 모델이 학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레그에 태우는데 매니지드 형태로 쓰실 수 있게 레그 서비스, 그리고 생성형 AI에 묻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복잡한 액션들을 하시죠. 이메일 보내, 예약해줘, 이런 것들을 엮어서 쓰는 에이전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드린 가장 강력한 보안, 가드레일까지 오늘 설명드렸습니다.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오셔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몰래 GPT 쓴다는 말씀이 왜 이렇게 와닿죠? 저도 이제 통번역 싸다 보니까 가끔 빠르게 번역을 해야 될 때는 돌릴 때도 있거든요. 또 통역 들어가 보면 개발자분들께서 저 이제 GPT 없으면 못 살아요, 이런 분들도 계셨는데 너무 공감이 되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사이드에서 아마 여러분 질문 받아주실 것 같으니까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AWS 외부 강연까지 들어봤습니다. 11시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약 10분간 휴식하시고 11시 10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